KNN 인물포커스입니다. 태풍을 비롯해 고층 건물 사이로 바람이 거세지는 이른바 빌딩풍의 영향으로 부산 지역 곳곳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신종 재난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적극적인 대비와 대책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빌딩풍을 연구하는 권순철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이 여름철이 되면 빌딩풍을 더 크게 체감하게 되는데 이 빌딩풍의 발생 원인 그리고 단순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빌딩풍은 도심 상공에 불고 있던 강한 바람이 높은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건물 사이사이에 좁은 통로를 빠져나갈 때 갑자기 풍속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이 증가하는 풍속이 이제 갑자기 바람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밑으로 떨어지는 일종의 돌풍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부산 지역 해안가 일대는 해마다 유독 빌딩풍을 좀 크게 체감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건물이 높아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산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해풍으로 인해서 바람이 스크린 없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닷가 앞에 300m 이상의 고층 빌딩이 밀집된 것은 부산 해운대 전 세계 유일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좁은 빌딩 사이의 숲에서 높은 빌딩의 그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하필 들어오는 바람이 이제 증폭이 된 힘으로 인해서 최소 1.5배, 많게는 2.6배, 7배까지 증가하는 돌풍 현상이 질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높은 건물이 밀집해 있는 것도 이유겠지만 그 앞에 있는 바다를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 6호 태풍 카눈 때는 역대급 강풍이 불었음에도 다행히 이 고층 건물 유리창 파손 같은 피해는 비교적 덜한 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먼저 태풍의 경로가 다행히 부산을 관통하지 않았고요. 그 내륙으로 관통하면서 태풍의 위험 반경 맨 끝에 부산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중심기압에 비해서 많이 멀리 있다 보니까 강풍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게 먼저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과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이미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가 주민들이 모두 다 강풍이 올 것에 대비해서 전부 다 합판을 댄다든가 안전장치를 댄다든가 옥외에 있는 강건물들 전부 다 실내로 다 이동을 하는 등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조치를 준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부산대 연구팀이 공개한 빌딩풍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도 있었을까요? 예, 저희는 해운대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해운대 지역에서 어디서 얼마나 빌딩풍이 불고 위험한지를 관측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장비도 부착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정말 위험한지 평상시와 태풍이 내습 시에 상황도 점검을 하게 되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부산시 재난안전 플랫폼에 탑재를 할 수 있는 기초기술까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 저희가 최소 1.5배, 많게는 2.6배, 7배 정도의 높은 강풍이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의 풍향에 아무 관계없이 항상 높게 부는 그런 이상한 지역도 찾게 되었습니다. 예, 실제적인 측정에 나선 만큼 앞으로도 또 더 강한 강풍, 또 빌딩풍이 불 때도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구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건물 중간에 바람 구멍을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빌딩풍 대비와 관련한 해외 사례도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특히 영국 리즈시에서는 빌딩 앞에서 지나가는 강풍으로 인해서 트레일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역이 유달리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생기는 즉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라고 확인을 지적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 지역 앞에다가 방풍 펜스 3개를 고정으로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측정을 한번 본 결과 일반적인 강풍이 아닌 이제 약풍으로 변화돼서 바람의 힘을 분산시켜서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검증이 되고 나서 이제 시리즈시뿐만 아니라 영국, 이제 미국 많은 선진국에서는 건물 사이사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즉 풍혈이라고 합니다. 그 구멍을 뚫어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길도 만들기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건물 사이사이에다가 소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모아서 오히려 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만들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강한 바람을 너무 모이지 않게 분산을 시키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또 시 차원, 국가 차원에선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시민들께서는 이제 강풍이 많이 내습했다는 상황을 접하게 되시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아니면 어느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좀 더 이격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풍으로 해서 비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제 실내로 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정집에서는 상가들은 이제 창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시건 장치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 게 먼저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와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어디가 얼만큼 위험한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지역에다가 주민 수용성이 낮은 고정식 방풍 펜스를 설치한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이동식 방풍 펜스를 설치해서 필요할 때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방풍 펜스 설치해서 바람 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빌딩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 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